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최소영 원장님과 함께하는 비밀 공작소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네, 원장님. 우리 대한연대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무슨 또 즐거운 이야기를 또 진행해 볼까요? 원장님 네, 제가 네, 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네. 이거 좀 되게 음,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네, 저 지금 김정철이 이제 어허. 김정은의 형이잖아요. 친형. 그렇습니다. 예, 친형인데 네, 예, 이게 지금 12년도에 일이 였었더라고요. 다 보니까. 네. 근데 기타를 구매를 했다. 그것도 긴급으로. 뭐 이런 기사들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거의 뭐 몇십 년 된 기사들이 갑자기 네.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좀 뭘까요? 다분히요. 예, 예. 저 2010년, 11년 그 무렵쯤에 네. 거의 김정철이가 발작적으로 엘리 크랩톤에 심취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뭐 에릭 크랩톤을 보면은요. 네. 그 굉장히 그 서방에서도 유명한 그런 가수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정철이가 네. 소위 저 가문에 네. 아무리 저 우상 숭배 독재 정권이지만 네. 저 김씨 왕조 집안의 이제 왕자 중에 한 명으로 네. 뭐 인민이 살던 죽던 배 고파서 기아로 죽건 말건 상관 네.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살았던 그런 네.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과거 태영호가 영국에서 근무를 할 때도요. 네. 저 에릭 크랩톤 공연을 보려고 김정철이요? 김정철이가 영국에 왔던 적이 있고요. 오.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모 지역에서도 네. 저거를 공연 보겠다고 네. 와서 환호성 지르고 있는 걸 우리가 가서 확인한 적도 있어요. 네. 그 에릭 크랩튼 공연장에서 그렇죠. 오.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그 첩보 공작 기관이라면 네. 저걸 쥐도 새도 모르게 황천길로 보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을 겪었지만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 애들하고 친해지기 위한 방법으로 네. 내가 출장을 갔다 와서 네. 아무래도 차를 좀 렌트해서 네. 애들을 좀 갈아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네. 미친놈아, 너는 인간이 돼서 어떻게 잔인한 생각하냐. 그래서 아니 친해지려면은 네, 가깝게 앉아서 마주 대해야 될 텐데 일단은 부러뜨려 갖고 네. 잡아뜨려서 병원에다 입원시켜놓고 위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하면서 하다 보면은 되지 네. 않겠어. 아. 그게 왜냐면 네, 네. 과거 KGB나 네. 동독의 비밀 슈타치나 네. 이런 데는 그런 걸 하나의 공작 교범으로 썼다고. 그런 사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n case of 이러이러할 때는 네. 해서 그래서 여자가 타겟이 된다. 네. 그러면 여자의 환심을 사는 카사노바처럼 변장을 해서 네, 네. 지적인 남성으로 접근해서 여자를 무너뜨리거나 네. 아니면 또 다른 남자들 같은 경우에 네. 도박을 좋아한다, 돈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런 쪽에 이끌려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네. 그러니까 북한 애들은 내가 그때 가서 딱 사전 정찰 해보니까 네. 한 10명 정도 나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10명에서 걔네를 갖다 하나를 떼놓으려면 네. 방법이 그게 제일 좋지. 차로 갈아서 네. 뭐 골반을 뽀개든가 다리를 부러뜨리든가. 그러면은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그냥 네. 납치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네. 조금 저들 말로 거시기 하죠. 그러면 왜냐하면 중간에 발악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왜냐하면 차로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죽을 정도로 네. 부딪히면 안 되고 운전 네. 실수를 한 것처럼 네. 특히나 이제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핸들이 오른쪽에 붙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서 내가 우리 본국 서울하고 교통 운전 환경이 달라서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죽을 죄 졌다 그러면서 내가 뭐든지 다 변상해 내겠다고 네. 네. 이렇게 하면 병원에 넣어놓고 거기서 이제 낚으려고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 현장을 뛰는 공작관 마인드고 네. 그다음 이제 위에 아첨하고 커맹맹이 소리하는 놈들은 외교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 그래. 그 주로 이제 육사 나온 애들이 그따구 네. 소리를 하고 그랬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네. 김준성님 제가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네. 썸네일에 약간 오타가 네. 있었는데 수정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무슨 의견이 올라왔어요? 예, 긴 밀인데 긴 말 이렇게 돼가지고 네. 예, 조만 곧 이제 바뀔 예정입니다. 음. 예. 근데 원장님 이게 네.
그 좀 되게 한국에서는 네. 그런 반응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걸 되게 쉽게 구하는 것 자체가 네. 이게 기타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 입장에서는 네. 이거 굉장히 네. 부럽다. 네. 네, 저렇게 말하면 바로 갖다가 사주고. 네. 예. 그래서 이제 뮬저씨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 뮬이라는 네. 사이트가 있어요. 중고 악기 사고 파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뭐 그거 같다고 그렇구나. 네, 뮬하는 아저씨 같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네. 이게 그때도 이제 김정철 얘기도 해주셨지만 네. 아니 김정남 얘기도 해주셨지만 김정남도 있었고 네. 김정철도 있었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후계에서 순위가 더 높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정권을 혹시 물려받지 않고 싶어 했던 거라서 김정은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게 뭔가 특별한 아마 제가 이유가 봐서는요. 있을까요? 예. 그 포악한 성질이나 네네. 잔인한 독재자의 성품을 네. 그 원래가 네. 자녀가 여러 있다 보면 네네. 막내들이 그 기질을 주로 많이 이어받습니다. 오히려 첫째보다. 예. 오히려 첫째들은 네. 우리 보통 엄마의 문을 열고 나온다, 개문하고 나오는 아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네네. 어느 집안이든 보면 첫째가 좀 온순하고, 그다음 좀 인자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예. 막판에 태어난 것은 개막난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별로 부담도 없고, 뭐 부모님을 공양해야 된다 이럴 것도 없고, 네네. 그래서 10남매 중에 10번째 태어났다. 뭐 형님 누나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야 뭐 내 삶을 살면 되겠지. 꼭 그건 아니지만은 네.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네네. 어머니께서 그 늦은 나이에 임신하셔갖고 그 박정희를 유산시키려고 간장물도 퍼먹어보고 뭐 뛰어내려 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셨대요. 왜요? 애를 띄려고. 왜 이게 늦게 노산이니까 애가 이게 똑똑지도 못한 게 나올 거고 문제가 있을까 등등 해서 그 진한 집간장을 터서 드시고 했는데도 근데도 그 그렇게 지독한 박정희가 유산이 안 되고 세상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가난을 역경을 딛고 만주로 어디로 돌면서 군사훈련을 받고 만주국에서 당시 만주가 어떻게 개발하려고 하는지도 직접 몸소 자기가 눈으로 보고 훗날 자기가 이제 5.16 군사혁명 후에 우리도 만주국을 만들려고 했던 그 당시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우리도 원형해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일본의 도움도 있었죠. 그러니까 저 엘리 크랩튼 같은 경우는요. 정말 왕실의 전횡을 아주 극단적으로 입증해주는 저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김정철이가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좌우지간에 해외 거점에 대사관인 됐던 모든 간에 쟤네들은 총동원을 해갖고 지금도 김정철이를 보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번 건도 유럽 주재 대사관 직원한테 긴급적으로 아주 저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이제 구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우리 같으면 그냥 뭐 우리 학생 시절에 원더풀 투나잇, 뭐 Tears in Heaven. 뭐 혹은 뭐 Change the World 뭐 이런 노래를 에릭 크랩튼이 불렀다고요. 에릭 크랩튼이 나이가 지금 1945년생이니까 올해 79세가 돼요. 이제 80을 바라본 노인네야. 그런데 저분은 이 그룹 사운드, 그룹에 뭐 저기 뭐라 하지 옛날에 그 비틀즈 같이 그런 거에서 유명해졌다기보다도 혼자 해서 저걸 갖다가 더 성사를 시킨 분이 음악계에서. 그러니까 워낙에 이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철이는 왕자님이다 보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야. 더더군다나 쟤네들이 막나니 짓 하던 10대 나이에 스위스에 가갖고 교육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때 나랑 이름이 똑같은 리수용이라는 놈이 현지 대사를 하면서 쟤네들 뒷바라지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외부적인 환경에서 학교 관계나 사회적인 관계는 대사관의 대사 리수용이가 그걸 전담을 했었고 그다음에 집안에서 뒷수발 두는 건 현송월이가 와서 한 거지. 그랬기 때문에 정은이하고 현송월이하고 옷 벗고 노는 게임도 쟤들이 시작을 한 거라고. 그때부터 벌써 시작된 인연이다. 그래서 뭔가가 플레이보이즈가 관심 있고 막 이러던 차에 현성원이가 야 여기 직접 진품을 갖고 한번 놀아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연상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됐고 네네. 그 자식을 낳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도 1억 불을 시멘트 네, 장비 날렸는데. 띄었는데도 예, 예. 와가지고 삿대질하고 같이 싸우는 네. 거 아니에요. 네, 정말 그런 모습까지 예, 저희가 좀 대부분 남자들이 들었었는데. 자기의 애를 낳은 여자 앞에는 대부분 깨갱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리설주는 네. 잘 안 그럴 것 같은데 왜냐면 얼굴만 봐도 리설주는 되게 걔네들이 성백하잖아요. 예. 정철이, 정은이, 여정이를 네. 낳아주는 고용이도 네네. 딴따라 출신 아니야. 그렇죠. 예. 어? 예. 걔 특기가 뭐야? 고용이 특기가. 옷 뭐요? 벗고 남자 후리는 거라고 걔도. 아, 예. 그러니까 김정일이란 놈이 조청년 출신이야. 고용이가. 그렇죠. 예. 애비를 보면 또 야쿠자 깡패 건달 출신이야. 원 족보도 보니까 제주도야. 네. 남조선 깡패야. 네, 네. 그 남조선 피가서 그렇죠. 거기다가 일본 와가지고 태어난 애야. 고용이는. 그 애비도 야쿠자 출신의 제주도의 원산지를 둔 깡패. 그렇죠. 그런 애가 와가지고서 지가 성혜림이도 걷어차버리고 이 고영이랑 또 노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은이한테도 네, 네. 김정일이가 네. 살아야 생전에 야 조청년 애미나인 절대로 안 돼야 안 된다고 했는데. 이랬다는 거야. 아. 그래갖고 려심이란 애가 네. 혼인식을 못 올렸을 수가 있어요. 네.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대목에서는 네. 려심이가 출산한 남자아이가 가장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가장 적을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전개되는 게 네. 현성원이가 제일 먼저 출산한 김령주. 영주. 그다음에 리설주가 출산한 일봉. 김일봉. 예. 요 령주나 일봉은 이름을 북한사에서 누구도 써서는 안 되는 이름이에요. 네. 그다음에 아마도 내가 조금 더 수집을 더 시켜보려고 그러는데 네, 네. 김은주도 쓸 수 없는 혹시 이름일 못 쓰는 거야. 이름인지. 그 은주가 네. 그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애라고. 주의 이름이라고 그러셨죠. 어. 아. 그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 얘기를 네. 하니까 미국 친구들이 알려줘. 오. 야, 우리가 들었다고 얘기해줘. 이렇게 아. 얘기하는 거야. 아니, 미국 친구들이면은 예. 몰라 나도 뭐 하는 사람들인지. 뭐 감청하는 사람들인가? 그런데 네, 네. 그 걔들이 그 집안에서는 네. 주애라고 안 그러고 은주라고 불러야. 본명이 은주라. 네, 네. 이런 얘기를 믿거나 말거나 네. 들려오고 있죠. 예. 근데 이런 거를 네, 네. 국정원에서 좀 이거를 분별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조태용 원장님이 못할까?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인데. 네. 근데 근데 이게 지금 네. 2011년에 네. 그런 거래인데 지금 막 띄우면서 네. 또 뭐 김정철이 이제 김정은 유고시에 네. 뭐 하나의 변수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운을 띄우는 기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를요. 예. 그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하나로 보지 마시고. 네네. 작년 12월 29일 날 네. 김정은이가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네.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부르면서 네. 철천지 원수로 대하면서 핵 무력으로 다 격퇴시켜버리겠다는 얘기를 했어. 네. 그러니까 역사상 최초로 네. 대한민국이란 남조선 네. 역적패당 네. 미제의 앞잡이 네. 네. 윤석열 괴뢰 정권 네. 이렇게 얘기하던 놈이 갑자기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네, 했다고. 그렇죠. 이게 뭐냐. 이제 남조선 적화통일하는 것보다 네. 더 급한 일이 내 목숨 지키는 거야. 김정은이의 이 우상 숭배, 이 미신 종교 집단의 이 왕자리를 네. 지키는 일이 더 급선무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보다. 돈도 떨어져. 네. 네. 남조선에 숨어있는 간첩들 내 말 듣게 하려면 돈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공작금을. 그러니까 그 돈도 없는 거야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만의 K컬처가 한국 한류 콘텐츠가 네. 네. 물밀듯이 넘어와요. 안 들어갈 것 같죠? 북한으로. 그동안에 확성기 방송 안 했으니까 안 들어갈 것 같죠? 중국을 통해서. 중국은 뭘 잘하죠? 짝퉁, 카피의 천국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예를 들면 말하면 대장금 같은 뭐 주몽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럼 중국에 있던 그걸 갖다가 네. CD-롬으로 네. 다 순식간에 찍어서 네. 밑에 자막까지 달아서 오. 그렇게 해갖고 판매를 해요. 제가 중국 있을 때 네. 한국 이런 거 네. 네. 아니면 뭐 007 시리즈 오. 아니면 뭐 이연걸 시리즈 이런 것들을 네. 네. 그 DVD 가게 가잖아요. 네.
그냥 한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면은 한 20장, 30장 세트로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건 벌써 제가 20년 전 얘기고요. 벌써 20년 전에.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CD-롬 말고도 뭐가 네. 있죠? USB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USB가 있으니까 USB 뭐 16기가, 32기가 막 어떤 건 1테라바이트 막 이러니까 네. 그런데다가 영화를 얼마나 넣겠어요. 그게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게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네. 오죽하면 이 독재적 권력이 네. 흔들리는 거야. 네. 뿌리부터.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 이대로 가다가는 내래 죽겠다. 이 김씨 왕조 세습 독재 권력이 내 대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러니까 그런 거 봤다고 중학생들 총살시키는 네, 상황까지 된 그랬었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보게 되냐면 간첩들이 얼마나 김정은이 말을 잘 듣는지 보게 되는 예, 거죠. 그렇죠. 그 다음 거 두 네. 국가 좀 띄워주시면 네. 지금 임종석이 두 국가로 그냥 통일하지 말고 그렇게 네. 살자 이렇게 띄우니까 예.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네. 바로 이제 딱 선치고 예. 이거는 좀 헌법 위배 여지가 있어서 당론은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은 윤 대통령은 아니 평생을 그 통일 운동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러는지 굉장히 의아하다. 뭐 이런 네, 식의 네. 지금 예. 예,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어요. 예, 예. 자, 그럼요. 예. 제가 간사님한테 문의를 드려볼게요. 네, 네. 이 전대협을 해오면서 네. 이 오직 통일운동의 선봉에 서서라는 구호를 항상 외치던 아이가 네, 네. 림종석이었어요. 그렇죠. 쟤는 네. 전라도 장흥인가가 어디가 지 고향인데 장흥보다도 평양을 더 자기의 고향으로 삼고 살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자, 그런데 그런 전대협 출신 임종석이가 네. 당시 88년도 우리가 서울 올림픽을 동서화합의 성공적인 장으로 우리가 치러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벌어졌던 일이 베를린에도 베를린 장벽, 브란덴부르크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왜? 아니 동독이고 서독이고 그때 올림픽을 와서 봤죠. 폴란드,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뭐 알바니아, 뭐 온갖 동그라파, 즉 네.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있는 그런 국가들이 러시아와 함께 와서 봤어요. 봤더니 와, 아니 이거 분명히 얼마 전에 전쟁 끝나고 잿더미였던 나라였거든. 네. 그런데 88년도에 와서 지금부터 보면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네. 30년도 더 된 얘기인데 네. 아니 서울 와서 봤더니 이게 도대체 꿈이야 생시야. 잿더미로만 알고 있었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네. 깨끗하게 정돈된 이 한강변 고수부지라든가 강변 도로, 고속화 도로, 그다음에 우뚝우뚝 솟아있는 서울의 빌딩 숲을 보면서 네. 이 사람들이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결과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사실은 서울 올림픽을 하나의 모멘텀을 삼아서요. 네. 동그라파 제국의 붕괴, 분열, 균열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 덕분에 예. 91년 12월 30일인가 그 러시아도 네. 그 소련이 망하고. 소비에트 연방이 깨져서 예. 13개의 CIS로 나눠졌고 네. 오늘날 이제 러시아로 그러니까 붉은 적기가 내려오고 네. 지금의 하얀색, 파란색, 뭐 빨간색. 들어가 있는 예, 러시아기가 올라가게 된 그런 배경이죠. 바로 서울 올림픽이 네. 소위 도화선이었네요. 공산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네. 결정적인 하나의 큰 모멘텀이 됐던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림종석이가 네. 저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문재인이까지 지금 통일운동을 제고해 보겠다는 반응을 비슷하게 내놓고 있잖아요. 조금 다르긴 조금 하지만. 뉘앙스는 다르긴 하지만 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냐면 통일 문제를 제고해 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니들 말대로 통일 환경이 바뀌었니? 제인아, 정서가. 너네들은 이게 지금 한반도에서 네. 통일 환경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대통령까지 해봤다는 제인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통일 운동을 열사로 했다는- 살아왔던 림종석이도 그렇고 네. 얘들 보니까 입에서 젖비례 나는 정말로 가소롭기 짝이 없는 네.
지금 코너에 몰려서 네, 그렇죠. 이것도 저것도 해서는 비겁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쟤네들이 지금 맛이 갔죠. 그리고 이제는 숨어야 돼. 그렇죠. 뭐 갑자기 자기 인생을 거의 이제 부정하는 수준의 그렇습니다. 이제 단언 예. 말들을 하는 건데. 예. 그러면 예. 김정은이가 말로만 말이래요. 네, 네. 통일을 포기하고 네.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네. 대한민국을 적구로 간주하고 죽여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통일 안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림종석이가 한 8, 9개월 고민을 엄청 했겠지. 그런 거. 작년 예. 12월 29일 날 얘기한 건데 예, 그렇죠. 내가 그거 방송했다가 2주 동안 정지 먹었잖아요. 아. 네. 그때 북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네. 저쪽에 하늘나라 보내야 된다고 네. 얘기를 했더니만 아, 또 너무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래갖고 너무 그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나와서 그래갖고 우리가 예. 현장에서 하는 요원들이 해야 될 얘기를 네네.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더니 아마 공포감을 느꼈나 봐. 온 데서 막 댓글을 다른 거야. 네. 그래갖고서는 페널티 먹고 2주 동안 방송 못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인도태평양 예. 전략연구원도 새롭게 만들게 새로 됐고요. 만들고. 자, 그러니까 예. 임종석이가 됐든 문재인이 됐든요. 이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말을 하니까 수령님께서 북한식의 적화 통일을 포기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수령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구나. 네.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뭐냐. 수령님께서 통일을 포기하셨다니까 네. 우리 수령님의 조국 통일 포기 선언을 네. 우리가 그 지령을 성실하게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에서는 정은이가 정석동무 잘했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볼 때는 네. 우리는 자유민주공화국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어때요? 간첩은 역시 죽어도 간첩. 그렇죠. 역시 한 번 수령님은 한발 영원한 용발이구나. 수령님. 네. 그래서 역시 간첩들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사실은 이 얘기가 또 네. 지금 뭐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고통받고 있는 이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저 임종석은 고통받는 북한 주민은 안중에도 없냐. 예. 이런 지금 비판도 지금 저 나오고 우리 있는데요. 북에서 오신 우리 탈북자 여러분들이 네. 이번에 종석이의 굉장히 저 분노를 얘기 하고 때문에 있죠. 네. 지금 아주 그냥 격분들을 하셨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네. 제가 이렇게 우리 간사님한테 물어볼까요? 어떤 김정은이가 네. 왜 통일을 포기했는지 네. 혹시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면서 네. 겉으로만 공작적으로 네. 우리는 통일 안 하겠어. 이런 모습 같아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아까 앞전에 얘기해 주셨던 대로 네. 뭐 돈도 없고 뭐 배고프고 근데 나는 뭐 그러니까 갖는 거 아니면은 개방인데 어떻게 하든지 나는 죽거나 자 보세요. 지금 유지가 안 되니까 우리 김다이쭈 선생님이 네네 도요다 다이주 그 다이쭈가 뭐를 했느냐 2000년도에 6.15를 하면서 네네 죽어가고 있던 김정일이를 살려줬어. 그 심폐소생을 해줬군요. 죽을 수 있었는데 입도 안 맞추고 돈을 줘서 살려줬어. 그런데 얘가 말이야. 네. 김대중이란 놈이 네. 1조 2천억 원이라는 돈을 차관식으로 빌려줬어. 그러면 걔네들이 그 1조 2천억 갚겠어요, 안 갚겠어요?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준 거네요. 그리고 저 뻔뻔한 도둑놈들이 갚겠냐고요. 안 갚겠죠. 그러니까 애꾸는 박지원이가 4억 5천만 달러를 몰래 국정원 외교 행랑에다 넣고 여기저기에 또 현대 아산에 또 정몽원이를 통하고 정몽원 자살한 사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4억 5천만 원 보냈지만은 지금 또 차관이라면서 별도의 1조 2천억을 준 게 지금 최근 드러났어요. 거기다 또 노무현이는 어떻게 했냐면 수백만 명, 적어도 500만 명 이상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쌀을 무상으로 차관으로 빌려줬어. 그건 갚겠어요, 안 갚겠어요? 안 갚죠. 그러니까 그 쌀 처먹고 남치마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이쭈 도요타도 그렇고, 또 도요타 다이쭈 그렇고, 선상님. 이 사람들은 차관이라 그러면서 북에다 막 갖다 준 사람들이야.
근데 원장님 저 항상 네. 이것도 좀 궁금했던 게 네. 그 보통 쌀을 그래도 주면은 네. 그거는 뭔가 이렇게 뭐 돈 같은 건 아니니까 네, 인민들한테 네. 돌아가게 되지가 않는 거군요. 다 그냥 군사적인 그러니까 목적으로. 지금 김정은이가 한 10년 정도 통치를 해봤잖아요. 네네네. 과거에는요. 네. 쌀을 갖다가 예를 들어 만약에 한 무 네. 3,000평에서 네. 만약에 100kg가 나왔다 그래봐요. 그럼 그때는 김정일 시대는 수령동무 우리가 130kg 생산했습니다. 예. 이러고 뻥튀기를 해서 보고를 했다고. 아. 지금은 100kg 나오잖아. 네. 수령동무 50kg 나왔습니다. 이러고 아. 50kg를 네. 숨기는 거야. 아. 그래갖고 장마당에 솔솔솔솔 납술고. 풀면서 아. 소위 말해서 블랙머니를 만든다고. 아. 쌀이 네네. 북한에서는 장마당을 통해서 네. 돈으로 현금화하는 제일 좋은 물건이 쌀이에요. 자, 자, 그렇게 미리 네. 따로 빼놓는 이유는 그렇죠. 자기네들이 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못 왜냐면은 사니까? 우리 그 도지사에 해당하는 예, 도당 책임비서 같은 애들은 네네. 특히 쌀만이 나는 황해도지요, 평안남도지요, 이런 데서는요 네. 쌀만 몇 트럭 훔쳐갖고 은밀하게 숨겨놓고 빼서 쓰잖아요. 그러면 최근까지 네. US 1달러에 쌀 1kg였다고. 네. 근데 지금은 거기에 인플레가 돼갖고 US 1달러에 쌀 500g밖에 못 사요. 그러니까 북한에 살고 있는 인민들은 예. 절대적인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폐 가격이 이게 떨어져 버리니까. 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세요. 노무현이는 쌀을 제공했죠. 그렇죠. 근데 이 쌀 제공의 원조는 김영삼이에요. 아. 그것도. 네. 그다음에 이제 돈을 퍼다 준 원조는 김대중이. 순상님. 아. 자, 그런데 문재인이는 네. 그것도 모자라고 우리 한강 하구에 그 도면 있죠. 해도. 네. 이런 것까지 주고. 그다음에 대북 제재를 피해 갖고 네. USB에다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네네. 건네줬던 그 끔찍한 자료들은 네. 그 덕분에 지금 북한 애들이 우리나라 방산업체를 해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져 왔어요. 네. 자, 그런데 내가 여쭙잖아. 왜 김정일이가 통일을 포기했을까? 김정은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한 거 아니에요? 남조선이 네. 지들 입장에서는 네. 영원히 샘 수 없는 꿀단지였다고. 네. 조금만 위협하면 갖다 바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냥 바치는 거야. 예, 예. 그 좋은 꿀단지였는데 네. 이 꿀단지를 왜 버릴까? 얘가 지금 한 얘기가 있어. 어떤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 우리 국정원은 아마 모를 거야. 국정원도 모르는 이야기. 나같이 북한에 네. 형제를 두고 있는 사람은 네. 그 얘기를 알 수가 있지. 뭔 얘기를 했느냐? 김정은이가 네. 뭐 중국은 뭐 5천 년에 뭐 숙적이고 뭐 일본과 미국은 100년이고 뭐 이런 네. 얘기가 아니고요. 네, 네. 남조선 새끼들하고 거래를 해보니까 이 쌍 갓나 새끼들 때문에 우리 공화국 북반부가 오염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 왜냐면 공짜로 돈 김대중이가 1조 2천억 줄 때, 네. 박정희가 4억 5천만 불 갖다 줄 때 좋았어. 돈을 갖다 주니까. 네. 그 돈 갖고 뭐 맛있는 거 철갑상어 알도 사 먹고 말이야. 네, 네. 이태리 뭐 보온 젤라또도 사 먹고 뭐 네. 좋았지 지들은. 네. 고급 샴페인, 뭐 꼬냑에 네. 좋았지. 네. 그런데 이거를 받아 먹다 보니까 네. 노무현이도 와서 또 주네. 영삼이만 병신인 줄 알았더니 대중이 노무현이 뭐 다 와서 주네. 네. 제인이 놈은 뭐 완전히 나라를 통째로 갖고 와서 바칠라 그러네. 그래서 좋아라 그러고 먹다 보니까 네. 북한 사회가 네. 젊은 애미나이들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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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무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 갓나들이 미쳤나 말이야. 어떻게 남조선의 그 남녀간의 부하 사건을 본따 갖고 말이 그따위 행색을 하고 다닌가 네. 하면서 난리가 난 거야. 네. 근데 이미 코리아의 한류가 네. 북한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휴전선을 통해서 안 넘어가도 네. 어떤 식으로 짜가의 왕국, 짜가의 네, 천국, 중국으로 통해서 조작 위조의 달인인 중국 네. 애들이 만들어서 막 보내주는 거야. 네. 그러니 또 그거를 USB 하나면
어? 영화를 갖다 몇백 편을 담아서 가는데 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또. 그럼요. 그러니까 북쪽 애들이 저거를 얼마나 즐기면서 봐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북이 망했다는 걸 알고 쿠바의 리일규 참사관도 최근에 그렇죠. 도망쳐 왔죠. 예. 줄줄이로 오죠. 네네. 태영호도 이제 와가지고 평통 사무차장도 되고 말이야. 네. 끝발 날리는 자리 있고 그랬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애들이 동요를 받는 거야. 동요를 받아. 지금이라도 빨리 탈출하는 게 지명순인가 이러면서. 이거 이러다가 이거 우리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데 보니까 네. 남한에 있는 민노총 네네. 또 다른 간첩단들한테 네. 돈을 공작금을 보내줘야 되잖아. 네. 근데 얘네들이 돈이 씨가 말라가고 있거든. 지들 쓸 돈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데 네. 남한 내에 들어가 있는 간첩놈들 한 수백만 되겠지만 네. 그 남한 내 간첩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걔네들 먹여 살릴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령분도 못 내려. 옛날 같으면 또또또또또또 했던 난수표 방송. 네. 이런 것도 못 보내. 왜? 아니 좀 보내려면 지시만 내릴 게 아니라 먹을 떡을 보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자, 그러니까 이런 방송도 중단했어. 네. 그러니까 지금 북쪽 애들이 대한민국 확성기에 대한민국 대분 전단 살포에 네. 대응할 수 있는 건 뭐다? 오물풍선, 쓰레기 풍선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재미난 일이 생겼어. 어떤 걸까요? 오물풍선이 네. 꼭 북한에서 온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 왜 그러냐? 네. 그 안에 무슨 이런 그 타이머를 넣어서 적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거나 네. 불이 나게끔 했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실제로 불이 난 것도 있었다고 있고요. 하죠. 예.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확인해 보니까 네네. 북한 지역에서는 네. 하얀색 우리가 쓰는 A4 용지 있죠? 네. 그런 종이가 없어요. 그런 종이가 없는데 예. 풍선 안에 그런 종이가 발견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점검을 북쪽 사회에서는 네. 장마당에서조차도 네. 리바이스 진 청바지 있죠? 네. 집은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청바지를 애용해서 입는데 네네. 그 청바지 1000조각이 나온 거야. 오호. 오물풍선, 쓰레기 풍선 안에서. 네. 그러면 북쪽 사회 어디를 봐도요. 네. 이 청바지는 없습니다. 네. 그 완전히 자본주의, 미제 산물이 미제 양키들의 청바지는 썩은 문화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입는 순간에 나 죽여주세요라고 복차하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런데 발견되는 풍선 안에 그 내용물 중에 네. 그 청바지 손조각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겠냐 이거야. 저는 네.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해야 돼. 그렇죠. 우리가 공작 사업을 하려면 예. 애국도 똑바로 하려면 네네. 생각을 해봐야 돼. 네네. 그러니까 이 청바지 손조각, 네. 하얀 종이, 모조지 네네. 이런 거는 철원이나 네. 김하나 네. 아니면 그 우리 태백산맥 서쪽 편에서 네. 띄워. 그러니까 인제는 원통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야간을 틈타서 네. 남한에 서식하고 있는 이 간첩들이 수백만 명이 되니까 네.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북한식의 풍선을 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띄워갖고 경기도나 수도권에서 터지게끔 하는 거죠. 오, 이거는 완전 신박한 생각인데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왜냐면 예? 우리는 평생 네네. 적들의 목을 따기 위해서 살아왔고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안기부 갈 때 네. 김일성이 김정일이를 죽이려는 목적만 갖고 갔어요. 네. 그게 저를 안기부로 인도한 유일한 네네. 인도책이었다고. 내가 지금 호구지체로 한 것도 아니고 네. 내가 이 땅의 남자로 태어나서 네. 내가 진짜 전문 요원이 돼서 김일성, 김정일을 꼭 죽여 없애야 되겠다. 그래야만 조국이 평화적인 국면이 맞이할 수 있다. 네. 지금도 그 생각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국정에 다니다 보니까 네. 뭐 김영삼이, 김대중 이런 허접한 것들이 대통령이 되고 네. 조직이 썩어 문드러지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이명박 때 네. 과감하게 내 손과 발을 스스로 자르고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이가 겪고 있는 저 딜레마 네. 네.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제는 김정은이도 네. 통일이 문제가 아니야. 적화 통일 되면 좋아. 네. 다 내 거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적화 통일 가기 전에 네. 내가 먼저 죽게 죽을 것 생겼다. 같아. 우리 김씨 왕조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그거 대한민국의 드라마 봤다고 네. 가요 프로그램 청사라고. 봤다고
총살시켜 죽여버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마는 거죠. 네. 그 남한의 어떤 그쪽 그 일대 간첩들이 네. 날릴 여지가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충분히, 왜냐면은 이게 일부 좀 다른 쪽 그 약간 좌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도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주작이다. 그냥 안보 위기 일부러 있어 보려고 정부에서 주작하는 거다. 예, 야, 그런 그러면 식으로. 그 윤석열이가 시켜갖고 청바지 조각 들어가고 그랬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왜냐면 저것들이 저런 타이머나 비닐이나 처음에는 뭐 오물을 넣어서 보냈는데 쟤네는 오물 한 삽도 지금 아쉽다고요. 북한에서는. 그럼요. 사람 인분이 됐던 돼지 분뇨가 됐던 닭 개분이 됐든 간에 그걸 땅에다 뿌려서 곡물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저걸 갖다 넣어서 우리한테 뿌린다? 말이 안 되지. 전 사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예전에도. 우리나라 가축을 많이 키우잖아요. 우사, 돈사, 개사 뭐 많잖아. 그러면 소, 돼지, 닭을 키우는 것에도 분뇨가 나온다고. 그럼 보통 그대로 못 써요. 독해서 가스가 발생하니까 몇 년 썩혀야 되거든. 그러면 나오는 대로 판문점에서 돈 받고 파는 거야. 북한에다가. 야, 우리가 너네들한테 1,000년 빌어줄게. 근데 그냥은 못 주고 돈 주고 사가. 그것도 소중할 테니까. 아니면 걔네 입장에서 이런 걸 받아도 되지. 야, AK 자동 보충 니네 새로 만든 거 있다며. 한 50만 점만 갖고 와봐. 그걸로 나중에 무장 공비하는. 그렇지. 받아가지고. 아니면 야, 니네 저 이란 애들 샤하르 미사일 만들게 하는 그 노동 미사일이 있다며. 그것 좀 줘봐. 우리가 저 돼지똥 줄게. 소똥 줄게. 이렇게 해갖고 왜냐면 차라리 그런 게 더 낫네요. 흙에 양분이 없으면요 절대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축들의 분뇨를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쌈박한 사업이 있는데 저것들이 정동영이 같은 애들이나 붙잡고 이종석이 이재명 이런 애들 붙잡고 도와달라니까 안 되지. 나한테 와서 사장해봐 이 자식들아. 내가 닭 개분, 돈분, 우분 이런 거 해서 니들한테 내가 거의 무제한적으로 내가 보내줄 수가 있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이제 북쪽 애들도 볼 거예요. 봐요. 보고 있죠? 그것도 그 말씀드리는 게 그냥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원장이 어떤 영상을 올리니까 되게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그 중에서 북한 망한다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북조선이 융성 번영하고 있는데 융성 번영이라는 말을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그 두 법칙을 적용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석이도 꼭 린종석이라고 그러고 석기도 꼭 리석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들어와서 보는데 야 북조선 너네들 잘 들어라. 너네가 스스로 각성을 해야 된다. 북조선 주민들이. 너네가 먼저 각성해서 너네가 니들 말로 떨쳐 일어나서 이 김씨 왕조 세습 독재 정권을 니네 손으로 제거해야 돼. 그리고 너네 지금 북조선 안에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애들 많아. 중국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나? 중국은 지도부가 시진핑이가 1인자로 있지만 사실 여러 영역을요 7명의 중앙당 정치국원들이 나눠서 통치를 하거든요. 또 수상도 있고요. 총리가 있고. 자 그러니까 북조선에 이 엘리트 그룹들이 제일 갈 만한 게 뭔지 아세요? 중국처럼 개혁개방해서 저 김일성 족속들 모가지 쳐서 떨구고 북쪽 엘리트들이 그렇게 하고서 하고 싶은 게 개혁 개방을 하는데 일단은 남조선하고 문 안 열겠다 이거야. 왜? 똑똑하기 때문에 남한하고 붙었다가는 이게 부동산 업자들 와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생 난리를 칠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비무장지대는 안 열겠다 이거야. 대신에 남쪽에서 정해진 사람들만 자유왕래를 하게 문을 열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이야.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이 스스로가 저 돼지를 없애버리고, 여정이를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뭐 김령주, 뭐 김일봉 이런 애들도 없애버리고,
그거는 974가 맘만 먹으면 그냥 들어가서 AK-47 자동보충으로 갈기고 네. 만세 부르면 된다고. 네. 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북한 인민들이 해결을 먼저 해. 야, 그리고 말이야. 내가 조금 있으면 또 얘기하겠지만 니네 그 김정은이 죽이려고 지금 모종의 일이 작당되는 거 아니? 응? 왜? 그 정은이가 죽인 형님 있잖아, 김정남이. 네네. 김정남이가 북경 교회 그 순위에서 살면서 낳아서 키우던 신정이란 여성이 난 애가 있어. 네. 일명 금소리. 네네. 동안이라 그러기도 하고. 네. 그 금소리를 중국에서 네. 임금님으로 지금 새로 책봉해서 북한을 지금 지배하려고 그런다고. 네. 그러려면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김정은과 그 일가들이에요. 네. 그렇겠죠. 어? 네. 저 후지산 사시미 혈통들. 네. 걔들 없애버리면 김정남이는 그래도 엄마가 성씨성을 가진 성혜림이었단 말이야. 혈통적으로는 네. 더 맞으니까. 지금 걔네 입장에서. 남조선에 경제당할 때마다 오던 그 이종옥이라고 있었는데 네. 리종옥이 이제 걔네 그 형수였다고 성혜림이가. 아. 걔 형의 네. 네. 마누라였는데 그걸 뺏었어. 뺏었잖아요. 네. 뺏어갖고 난 게 김정남이었거든. 네. 하여튼 저것들은 족보도 진짜 개족보예요. 인간 족보가 아니야. 네. 아니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 진도견 형님들이 들으시면 야, 너 어떻게 그런 개보다 못한 놈을 갖다 개족보라 그러냐고 또 화내실 것 같아. 진도 형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 주사파들 간첩들의 고민이 우리가 이제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임종석이나 네. 문재인이나 그동안 조국 북조선을 위해서 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네. 아니 수령님께 갑자기 통일 포기선을 하시니까 네. 갈 뭐라도 길을 우리도 해야 될 잃었네요. 거 아니야. 예. 뭐라도 했는데 네. 한 8, 9개월 걸린 거야 그것도. 고민하다가 한참. 고민하다가. 자, 이제는 네. 더 이상 용도가 없었어. 네. 용도 폐기가 됐어. 그러네요. 통일하는데 통일 열사 림종석이가 왜 필요해? 의미가 없죠. 예. 어? 그럼 지금까지 한 거 다 쓰레기통에 지금까지 한 거 전부 던져버리는 쓰레기통에 건데. 간 거죠. 예. 자, 그러면 네네. 비유컨대 네. 난파선이 난파되기 직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퀴즈. 난파가 되기 직전에. 네, 배가 난파된다. 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끼울려나요? 네? 확 물론 이제 네. 기울기도 하겠지만은 네네. 눈으로 확인되는 가장 극명한 증거가 있어요. 징조. 사람들이 막 자기가 먼저 막 나가려고 한다. 난파선. 그거보다 쥐들이 먼저 알고 쥐들이. 쥐들이 뛰쳐나와. 난파선은 쥐들이 먼저. 사람보다 쥐들이. 그렇죠. 쥐들은 예. 본능적으로 그걸 안 돼요. 배가 이제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쥐들이 막 그냥 막 정신없이 뛰쳐나오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야. 지금 딱 북한 사회가 네. 난파하는 배에 네. 뛰쳐나가는 쥐들까지 얽혀 있는 상태야. 이 쥐들은 엘리트 당 간부들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 네.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승객들은 네. 아무것도 외부 세계에 가라앉고 차단되어 있는 거네요. 고통받는 주민들이겠죠. 자, 그러니까 예. 이 남한에서 네네. 그동안 이 간첩의 역할을 해왔던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북한의 수령님이 네네. 통일을 포기한다니까 네. 갈 데가 없어진 거야. 그렇죠. 할 일도 없어지고 예. 어찌하오리까. 이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고유를 쪽쪽 빨아먹었던 것 중에 네. 또 광주 광주 유공자라는 게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숨이 다 이렇게 끊어지는 거야. 그리고 비명 소리도 못 지르면서 네. 이제 전부 다 인생 자포자기 하는 거죠. 통일이 되면은 이제 그렇지. 그들의 이제 진실도 그래서 우리 간사님은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셔도 저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왜 그러냐? 불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는 네네. 한 번 더 급부속도사이기 때문에 저 깡패 집단이 네네. 저 테러 집단이 네.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저쪽은 네. 원래가 우리 땅이야.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접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네. 접수를 해서 네. 앞으로 우리가 북한 애들을 멸종시키는 거예요. 네. 접수한다는 얘기는 네. 북한 애들을 멸망시키고 없애버리는데 네. 북조선의 주민들을 없애서는 안 되죠. 네. 그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니까 조금 좀 이질감 있더라도 안아주고 네. 다독거려주고 그들이 우리만큼 경제 성장하도록
DMZ는 차단시켜 놓은 상태에서 비누, 생필품 이런 거 있죠. 치약, 칫솔 네. 이런 거 우리 창고에 많잖아요. 예, 예. 갖다 주고 집 지어주고 네. 공장 지어주고 이러면서 네. 북쪽에 인프라를 만들어주면 북쪽 애들이 중국의 4분의 1, 5분의 1 가격으로 물건 만들어서 생산하게끔 하면 네, 네. 어떻게 됩니까? 아메리카가 유럽이 전부 다 메이드 인 코리아 하나로 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네. 값싸게 쓰겠죠. 네. 그럼 일거양득이 됩니다. 네. 중국 시장이 붕괴가 돼서 중국 기업이 망하는 대신에 대한민국 기업은 번창을 하게 됩니다. 살아나고. 예, 그리고 북한 지역이 소득이 지금 우리처럼 한 3만 불 정도 될 때까지 그 시기를 좀 기다려주면 빨리 달성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제네시스 G80, G90을 이제 아마 한 3천만 원 정도에 네. 1억이 아니라 네. 그냥 한 3천만 원, 4천만 원에 싼 값에 사서 탈 우리가 수 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날이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네, 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자 북한이 이미 우리 걸로 접수가 됐다는 얘기는 네. 다음 우리한테 대적해야 될 상대가 누구예요? 중국? 중국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상대는 중국이라는 거를 물어볼 필요도 없어 이거는. 야, 무조건이야. 네. 자동적으로 우리하고 대적하게 돼 있어. 네, 네. 자 그런 중국을 지금 많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군비 경쟁을 하고 지금 우리가 미국의 카말라 해리스가 되냐 도널드 트럼프가 되냐 이거 걱정할 필요 없어. 네. 미국의 대외 정책은 어차피 공화든 민주든 똑같아. 네. 큰 차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미국과 협조를 할 수 있느냐야.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건 딴 게 있어요.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됐다. 그러면 중국을 때려 부실 거란 말이야. 같이 그러면 하자. 그러면 과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가 정면 가도를 한다. 명나라 칠 테니까 길을 내어라. 네. 이러고 온 거 아니야. 네, 네. 그럼 우리는 정중 가도를 해주면서 어? 아, 가라 이렇게 그래. 길 터주는 거죠. 중국. 이거 미국한테 예. 야, my friend, why don't you come up with us 하면서 야, 우리랑 같이 안 갈래? 옆에서 신용만 해도 돼. 네, 미군이 네. 가서 그냥 짱돌 던지고 그냥 총 쏘고 대포 쏘고 다 할 테니까. 그리고 동북 삼성을 다 해체해 버리면 네. 그 다음부터 더 신나는 중앙아시아 초원지대로 또 진군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네, 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네. 당연하게 북한 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흡수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과거 부여 시대, 고구려 시대에 또 우리 조상들이 말 타고 중원 땅을 호령했던 네. 그거를 기억하면서 대한민국 한류를 유럽까지 전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저절로 우리나라가 융성하는 융성이 아니라 융성이 아니라 융성. 융성하는 때가 옵니다. 네. 예. 그 원장님 제가 네. 그것과 관련해서 또 네. 최근에 흥미로웠던 것이 네. 이제 원장님께서 그 올려주신 영상 중에 네. 미국이 북한과 네. 좀 수교를 그 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 좀 해주셨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예. 북한 입장에서는 예, 예. 부분 개혁이 아니라 네. 그 미국이랑 수교할 정도의 완전한 개방해 버리면은 네. 이게 얘네 체제 모순이 있잖아요. 네, 네. 예. 예. 근데 그게 음. 그게 가능하면은 북한은 없는 건데 그 이전의 북한은 그런 그러니까 게 가능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네네네. 60년대 중반에 65년인가 6년에 네. 프랑스가 빠져나가고 베트남 전쟁에 네, 네. 월남과 월매이 쌓이고 있는데 네. 미국이 들어갔죠. 네. 그래서 이제 혼자 힘이 겨우니까 네. 박정희 대통령께 부탁을 해서 우리 좀 지원해달라 그래서 네. 66년도부터인가 우리 한국군이 네.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예. 저희 아버지 거기 2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아. 예. 그랬는데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네. 결국에 75년대 미군이 손들고 나올 때는 네.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을 때처럼 네. 당시 베트남군의 군사력이요 전 세계 4위였어요. 그 당시 최고의 전투기였던 F4 팬텀 전투기도 수십 대가 있었고 네. 뭐 탱크, 야포, 뭐 장갑차 네. 그렇게 많은 무기가 미군이 쓰면서 같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다 뺏긴 거죠. 왜 그랬느냐? 월남 정부에 네. 수많은 간첩들이 암약하면서 아. 월맹이 있는 그 북쪽에 네. 호치민이 네, 네. 그 호지명이가 인도하던 그 공산 세력들과 연합을 했단 말이야. 아, 그리고 네. 자유가 있는 자기들의 땅 월남을 네. 폐망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고. 네. 마치 문재인이나 림종석이처럼 아. 그 일을 한 거야. 예. 그런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원래는 망할 수가 있었고 예. 국민들이 그만큼 나태했기 때문에 네. 더 빨리 망한 거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또 왜 드리게 되냐면요. 네. 지금 베트남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미국한테 그냥 막 심하게 밟혔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냥 오렌지탄 이런 것도 해가지고 우리나라 장병들도 네. 그 월남 그 후유증 병 있잖아요. 고엽제라고. 네, 네. 어? 아마 우리 아버님도 워낙에 밀림에서 전투를 많이 해서 네. 그게 아마 병의 근본 원인이 안 됐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아버지처럼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5년에 미군이 철수하면서 네. 끔찍한 상황이 벌어져서 보트필불이 생겨나고 네. 베트남이 엉망이 됐죠. 예, 예. 자,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봤더니 베트남 애들이 아, 미국하고 같이 놀고 있어. 네. 그리고 한 4년 지났을 때 79년도인가 네. 그 월맹 지금의 그 저 어딥니까 하노이 네. 거기에 그 중국 남쪽하고 붙어서 전쟁 났을 때 네. 그때 봤더니 미군 무기를 쓰더라고요. 네. 그럼 미군이 중요한 정보를 물어다가 야 여기 가서 때리면 쟤들 많이 죽을 거야. 여기 때려. 네.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네. 네. 이러면서 결국에는 미국과 다시 수교를 해요. 베트남이. 베트남이. 오래됐죠 벌써. 그런데 아마 미국 CIA에 네. 저 같은 생각하는 공작관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일까요? 뭐냐면 네. 야 너 이번에 북한 애들 군사 사절단 초대한다며 니네 뭐 건군 몇십 주년 행사한다고 그럼 니들도 북한 갈 거 아니야. 어? 네. 근데 니들 작년에 한국 와가지고 7군단 가서 구경했디. 7군단 애들 어떻대? 자동화된 그 무기들 보니까 기분이 어떻대? 응? 네. 선무공작 하는 거지. 네. 야 그러면 북쪽 애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 군대 가봤더니 네. 야 그거 그냥 뭐 기갑 사단이니 뭐 야포니 탱크니 장갑차니 말이야 전부 다 현대화되고 네. 야 그 붙으면 다 죽겠더라. 야 우리 같이 전투력 좀 베트남 애들도 그 남한 군대랑 붙으면 죽겠다. 네. 이런 식의 이제 보고 느낀 바를 전달하도록 만들지. 네. 응? 그런 것들이 이제 공작관들이 뒤에서 네. 작업하는 거란 말이야. 아. 그러면 예. 베트남 대표단들이 북한에 가갖고 야 남조선 애들 보니까 끔찍해. 야 무슨 탱크에서 말이야 조준할 필요도 없이 그냥 컴퓨터가 다 하니까 네. 막 K9 자주포도 그러고 네, 네. 막 일본에 뭐 9발 10발씩 쏘고 야 그런 애들하고 붙으면 이길 수 있겠냐? 이런 식의 서동요 부르는 작업을 하는 거지. 그 베트남 네. 쪽에서. 그리고 예. 북한 애들한테는 네. 야 우리 건군절 하니까 행사하니까 니들 놀러 와라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네. 그래놓고서는 네, 네. 베트남에 오잖아. 네. 그러면 공작은 어떻게 한다고요? 공작 5단계. 괜찮아요. 5단계도 얘기해도. 5단계.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공작 5단계. 예, 예. 돈을 쓴다. 네, 네. 2단계. 네. 돈을 좀 더 쓴다. 아. 3단계. 돈을 더 많이 쓴다. 정말 돈으로 4단계. 끝나. 돈을 더 많이 쓴다. 아. 제 5단계. 5단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돈을 쓴다. 네. 자, 돈을 쓰면 네. 다 해결이 돼. 왜?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간에 네. 돈에 환장한 놈들이 야 다. 네. 특히 정치하는 놈들이 그렇고 네. 공작 업무라는 이 공작기관이 그래. 그러니까 최근에 국정원 차장이 뭐 700만 불을 떼먹었느니 뭐 몇백만 떠먹었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돈과 관련한 얘기들. 그러니까 이 돈에 미친 것들이 네. 국가기관을 상대로 돈을 먹는다. 네. 북한도 똑같아. 네. 호위사령부, 보위성, 인민보안성, 서기실, 당 조직지도부 이런 핵심 기관 애들이 돈을 받아먹고 돈을 네. 챙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김정은한테 건네간 그 USB 있죠? 네. 그거 돈만 있으면 우리가 구해올 수 있어. 혹시 우리 애청자들이 성금 모아줄 수 있으면 대한연대다가 네, 네. USB 챙겨라고 지갑 문 좀 열어서 보내. 한 50만 불만 되면 내가 가서 당장 찾아올 수 있어. 응? 야, 사실 돈이면은 있는 사람한테 50만 원 돈도 아니지. 네. 응? 그런데 북한에서는 큰 돈이니까. 산더미 같은 돈이거든요. 네. 큰 돈 정도가 아니라. 네, 네. 그러면 50만 불 정도면 네. 그 문재인이가 건네준 USB 그걸 그대로 카피해서 갖고 올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면은 바로 여적죄 그냥 그 정도가 아닌가요? 끝나는 거죠. 네. 끝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이 최수용과 같은 공작관들이 그런 손 안 대고 생각을 코 푸는 방법으로 예. 베트남 애들이 돈을 주고 야 음. 너네들 걔들 불러다가 네. 잘 좀 해주고 서동요 좀 불러라. 그다음에 용돈도 좀 주고 예. 서동요도 불러가면서 네네. 이렇게 해봐라. 네. 그러면서 북한 애들한테는 야 중국이 아무래도 니네들 잡아먹으려는 것 같아. 중국 까부셔야 되지 않겠냐? 네. 이 북한 애들 자극을 하는 거야. 예. 너네가 지금 러시아의 푸틴 형하고 친하다고 해갖고 너네한테 지금 거의 전쟁 같은 상대로 대하잖아. 지금 포만 안 쐈지 지금 전쟁하는 거 아니야 니들. 네. 그러니까 너네들 있지 않니? 우리 베트남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네. 중국 잡아뜨리자. 이러면 미국은 손 안 대고 코푼인 북과 거니까. 중국 애들을 잡아뜨릴 한 수 방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쓰는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베트남은 지난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방문해가지고 뭐 계약은 아니지만 네. 산업 전반에 걸쳐서 111개 항목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왔어요. 자 네. 만약에 베트남한테다가 네. K9 자주포를 판다. 신형을. 네. K2 흑표전자를 판다. 이거 우리가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팔 수 팔 수 있어요?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퀴즈 문제가 어려워졌지. 어렵네요. 예. 이게 네. 미국 애들의 원천적인 라이센스가 있다고. 무기들에 대한 거는 네. 마치 특허권이 있듯이 미국 회사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사일이 됐던 비행기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네. 베트남에 팔라 그러잖아. 네.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돼. 아, 기술적인 네. 문제 때문에. 이번에 네. 체코 가서도 원전 계약을 못 하고 온 게 딴 거 아니야. 원천 기술자가 어디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야. 네. 그럼 웨스팅하우스가 오케이 그렇게 가 하면 돼. 네. 그럼 과거 이명박 때는 어떻게 되느냐? 웨스팅하우스에 가서 꿀단지를 발랐지. 형, 이 가서 내가 저 중동 가서 장사 좀 하려니까 형이 동의 좀 해줘. 네. 그 뭔가가 이제 한 머니가 주고받고 있어야 되지. 네. 그런 거 없이 야 나가 겁나게 맨입으로. 잘났으니까 나가 가갖고 해결한단 게 이러고 가버리면 해결이 안 되불어. 네, 그래서 이번에도 네. 체코 가서 최종적인 컨트랙이 안 맺은 게 그거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폼을 잡으면 안 돼 국제사회에서는. 네. 진실되게 네. 착실하게 나가야 되는데 네. 자 그래서 베트남으로 얘기를 하면요. 네. 우리가 K9이나 K2 흑표전차나 이런 우리 한국산 무기를 판다는 얘기는요. 네. 뭐냐면 미국이 뒤에서 코사인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미국 사인 없이 절대로 무기 장사 못합니다. 못하니까. 예. 그러면 미국은 그거 왜 하라고 시키겠어? 무기 장사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베트남을 앞장 세워갖고 네. 북한 애들을 흡인을 하고 네. 그래갖고 중국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네. 결국적으로는 중국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북한도 잡아뜨리는 이런 일거양득의 효과를 네. 지금 미국이 나는 구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네. 예. 지금 가뜩이나 이상한데 대통령 선거 시즌에 네. 대한민국의 핵무장 얘기가 솔솔 나오잖아요. 공화당 쪽에서도. 그렇죠. 예. 그죠? 네. 그리고 트럼프 시절에 국방부 차관보 했던 그 누구야? 콜비? 컬비. 예. 컬비가 또 그 의미심장한 얘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트럼프가 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한테 야 한미 방위 분담금 5조 원 내놔. 얘기할 수 있어. 네. 근데 그 얘기의 전제 조건 뭔지 아세요? 한미연합군이 네. 북진해서 북쪽을 접수하고 네. 청진, 함흥, 원산에 미 해군 공군기지 세우고 네. 신주, 남포, 해주에다가 똑같은 한미연합 군사기지 세워서 네. 중국의 모가지를 꽉꽉꽉 졸려가는 거지. 그럼 당연히 규모가 더 커질 거니까. 그렇죠. 그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야. 5조를 내놓으라는 얘기야. 예. 그럼 그때 되면은 네. 우리는 미국 친구들이 협조해 주는 덕분에 네. 세계 방산 시장을 보다 더 넓게, 예. 보다 더 많이 파이를 먹게 되고 예. 거기서 거둬들이는 수입은 5조가 아니라 50조, 100조가 넘어가겠죠. 네. 그러면 남는 장사다, 손해 보는 장사다. 남는 장사. 남는 장사지. 예. 그러니까 그런 장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도 우리 자유우파 안에서도 네.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한대요. 트럼프 개자식이에요. 저 나쁜 새끼 믿을 수가 없어요. 네.
니들이 무식한지를 알아야 돼. 니들이. 네. 그리고 뭐 누가 되든 사실 어떤 식으로 가야지 국익에 좋을지 생각하는 게 맞겠죠. 누가 대통령이 되건. 그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카말라 해리스가 되든 도널드 트럼프가 되든 중요하지 않아요. 외교적인 노선에서는 한국이라고 하는 이자들이 미국과 어떻게 호흡을 맞춰서 협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할 생각은 없이 맨날 뒤통수에서 미국을 까는 소리 하면서 그런 거는 아예 바라지도 말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또 아까 그 설명해 주셨던 뭐 얘기해 주신다고 했던 북중 관계가 그 중국이 지금 그 이제 김정은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최근에 좀 해주셨는데 그 좀 실제로 어떻게 착수가 되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건가요? 착수... 중국은요. 비교적 그래도 제가 사귀어본 결과 의리를 지키는 애들이 비교적 있어요. 공산당 출신이라 하더라도 의리를 지켜야 걔들이. 그리고 또 프로 정신도 또 상당히 있고 제가 만났던 분야의 사람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중국 갈 길을 진짜 발가락에 때만큼도 안 여기면서 건방져졌어. 이유는 딱 한 가지야. 푸틴 형님한테 좀 알랑거렸더니 형님이 먹을 밀가루도 보내주시고 돈도 보내주시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푸틴 형하고만 잘 붙어서 살면 되겠다. 이렇게 지금 지 앱이나 지 해랩이 했듯이 이게 표리가 부동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화가 나도 많이 나 있어요. 거기다 지금 북한 애들이 일본 측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식민지 시대에 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데 그 돈 뜯는 방법이 매우 독특합니다. 지네가 불법으로 납치해왔던 일본 사람 있잖아요. 그 일본 사람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지금 돈을 뜯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짓을 하느라고 일본 사람들은 몰래 만나왔단 말이야. 근데 북한이 지금 일본과 왔다 갔다 하던 만경봉호라는 그 배가 지금 선박편이 없어졌다고 요즘에는 배가 안 다녀요. 옛날처럼 제일교포들이 막 배 타고 원산으로 가서 평생을 조져버리는 그런 바보 같은 짓들 요즘은 제일교포들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만경봉호가 거의 무용지물이 돼버렸어. 필요가 없어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배가 왕래할 때는 그게 일종의 공작이물이었던 공작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비밀 업무를 했죠. 자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국을 경유해서 나와요. 비행기 타고 심양을 경유하든지 북경을 경유하든지 그렇게 해서 뭐 아시아 어디서 만나든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국가안전부가 그걸 모르겠어요. 저 자식들 이번에는 또 저짓 하는데 그러니까 불쾌한 거야 중국 입장에서는. 내가 이놈아 니네 큰 집이고 내가 너희들을 조공받는 우리 큰 나라인데 말이야. 이놈들 우리 허락도 없이 말이야. 지네 멋대로 니나 다녀? 그러니까 지금 총성만 없지 대포만 안 쐈지 지금 전쟁 국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극명한 예로 김정은과 그 일가족이 먹고 마시는 데 쓰는 그 생활용품 1호 물자를 압류시켜서 다 빼들어 버렸어. 또 북한 승전이 타고 있던 잠수함이 사고가 나서 중국 해군 기지 왔는데 걸어 다닐 수도 없을 만큼 두들겨 패가지고 승조원들이 북한 애들이 거의 다 병신처럼 엉금엉금 기어다닐 정도로 됐대요. 너무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과거처럼 항미 원조라고 하는 양국 간의 우위가 그 프렌드십이 좋을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중국도 불편한 게 지금 오늘 다른 데서 얘기했지만 그 국가 채무가 말이에요. 중국에서 12조 US 달러 뭐 이래요. 근데 그거 플러스 알파로 지방 정부마다 부채가 또 뭐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러면 8억 달러, 8조 달러인가 뭐 이렇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헤어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 문제부터 심각하니까 내 문제 처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저 북한 놈들이 러시아랑 붙어서 이렇게 자꾸 코토를 건드리니까 기분이 나쁘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소리 있잖아. 중국 김정남이가 신정희하고 사이에서 난데 그러니까 걔를 갖다가 책봉을 해서 자기들의 신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죠. 중국은.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서 할까?
국가안전부가 할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할까? 국가안전부가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MSS, Ministry of State Security라고 하는 국가안전부가 있는데 또 중국에는 우리처럼 동양인처럼 생긴 유태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사드의 지령을 받고 안 움직일까? 어찌 됐든 안전부가 움직이든 아니면 검은 머리 모사드가 움직이든 하면은 김정은이는 과거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야세르 아라파트 의장처럼 조만간에 골로 간다 이거지. 그 골이 어딜까?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황천길이지. 그렇죠. 네. 예. 근데 이미 생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죽을 조건을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 자, 고혈압 있어. 당뇨 있어. 그다음에 통풍 있어. 대상포진 있어. 그다음에 지 할아버지 목에 또 이거 볼록 솟아온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젊은 나이에 성관계를 너무 많이 해서 진액이 빠져나가고 오래 못 살아. 거기다 또 심장에 스탠스도 박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담배를 피고 싶어서 피는 게 아니라 오늘 죽을지 스트레스가 모르니까 심하니까. 그런데 김정은이 목을 노리는 중국 형님들이 한둘이 아니야. 근데 중국 형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유 검은 머리 유태인 형들도 있는 거야. 근데 검은 머리 유태인 그 형들은 왜? 왜냐면 이유가 과거 있나요? 그 일본이 중국 대륙 점령했을 때 있죠. 그때 그쪽에 한쪽 지역을 갖다가 유태인 국가를 세워준다 그래갖고. 그때 일본에서. 그래. 그래서 보고계획 때문에 많이 왔다니까. 근데 그 유태인 형들은 그러면은 무슨 목적으로 인하여 김정은을 처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왜냐면은 북한이 만든 핵무기 기술이나 미사일 기술이 이란으로 가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니까. 물론 이란의 그 샤르 미사일이나 그 노동 계통의 미사일이 지난번에 추풍 낙엽이 떨어져서 뭐 이스라엘 인명이 한 명이나 두 명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발을 쏘아봐야 별 볼 일 없는 거야. 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는 무려 1,700km나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700km 정도를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노동계통의 미사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샤하르 미사일이라는데 쏴봤더니 별 볼 일 없는 종이 쪽이야. 안 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볼 때 이란을 박살을 내거나 지도상에서 없애버리면 위협 요인이 하나가 없어지죠.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자, 혹자들은 아랍 지역에 중동 지역에 그렇게나 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그 적게나 경상북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을 못 없애느냐. 그런데 중동 지역의 어느 나라도 군사력이 이스라엘만큼 되는 데가 없습니다. 공군을 보나 육군을 보나 해군을 보나. 그러니까 작지만 강한 그러네요. 이 슈퍼파워의 이스라엘 군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실례로 1948년 5월 14일이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에 그 네게브 사막에 건국이 될 때 이틀 후에 전쟁이 벌어진다고. 이집트가 쳐들어왔는데. 자, 그러한 개판 5분 전 상황에서도 악조건에서도 이스라엘이 정말. 이겨요. 번번이 이어지는 2차, 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다 이긴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저것들은 뭐냐 이거야. 의심이 가죠. 그런데 얘네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비유로 들어 말씀드릴게. 자, 우리 다닐 때 한 반에 70명이었어. 그럼 70등 하는 애가 전교 1등 하는 애 보고 야, 너 있지? 내가 이 자식아 2, 3일만 공부하면 너 따라 마실 수 있어. 이런 얘기한다. 꼴찌가. 근데 그거는 걔가 송장이 돼서 관속이 들어가도 이룰 수 없는 일이야. 왜? 첫 번째, 두뇌가 차이가 엄청나. 지력이. 그다음에 학업을 쌓아오면 그동안 축적된 분량이 그렇겠죠? 비교가 안 돼. 자, 세 번째, 그것을 해야겠다는 정신력이 미비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은 저 깡패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쟤들은 무서운 나라.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되겠다는 이 정신력에다가 과학기술, 산업기술 이런 것들이 세계 최강급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BP 사태 보셨잖아요. BP는 언제 차죠? 주간에 업무 시간에 주로 차죠. 잘 때는 안 찬단 말이에요. 풀어놓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요즘은 5g만 되는 폭약이 있어요. 5g 정도로.
폭탄처럼 네. 빵 하고 터지면 인명을 죽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훈련할 때 컴포지션이라는 폭약이 있습니다. 물렁물렁 해갖고 아주 만지는 대로 형태가 변동이 되거든. 바뀌고. 그러면 예. 그 컴포지션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 떡되는 거 한 1kg 정도 해서 붙이잖아. 네. 그러면 그랜저 차가 허공으로 한 4, 50m 뛰어요. 아, 그걸 붙이면요? 예. 그게 뭐냐 붙인다는 얘기는 그 컴포지션 갖고 터트린다는 얘기거든. 네.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그랜저급의 네. 소나타급의 차 안에 본네트 안에다가 네. 엔진 그 있는 그 자리 안에다 붙여놓고 네. 빵 하고 터트리잖아. 그럼 그 폭발 성능으로 차가 한 3, 40m 위로 솟구친다고. 그런데 이제는 5g 정도의 작은 질량의 폭약 갖고도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심되는 거는 네. 이스라엘의 정보 공작 기관이 네. 참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을 했고 네. 그리고 타이밍을 적절하게 맞췄다. 예. 밤중에 터뜨리면 그렇게 많이 못 죽였을 거야. 살상을 못하니까. 그런데 3,000개를 보냈는데 2,800명이 죽거나 상했어. 네. 끝내주는 효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헤즈볼라가 네. 다시 원시 아날로그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끔 네. 환경을 만든 거야. 왜? 핸드폰을 다 해킹을 하고 거기다 공포스러운 물자를 보내서 막 그러니까 심리적인 걸 다 그러니까 완전히 해서. 이 사이콜로지 워에서 네. 이 심리전에서 헤즈볼라가 철저하게 패배를 당한 거야 이번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네. 가장 큰 효과가 뭐다? 몇 명 죽여서 군 지휘관들 8명 중에 6명 죽인 것도 있지만 더 큰 효과는 헤즈볼라 무장단체 대원들한테 머리를 새하얗게 되게 공포심을 심어버린 거야.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그렇죠. 그런 불안감도 생기고. 그런데다가 예. 아니 멀쩡히 같이 지내던 동료가 눈앞에서 터져서 사라지고. 죽질 않나. 네. 그럼 트라우마 걸리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찾나 보니까 네. 이스라엘 애들이 내가 해킹을 해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런 걸 다 걔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3,000개의 삐삐가 갔어요. 자, 그럼 그 삐삐가 네. 등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등록을 해서 어떤 놈 삐삐로 등록된 걸 다 파악을 했겠지. 그러면 요거는 사령관 거다. 요거는 부사령관이 거다. 요건 특수부대 네네. 사령관 거다. 이게 다 파악이 됐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삐삐를 사용하는 시간에 네. 그리고 배터리 안에 은닉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그 폭약이 배터리 성능 저하로 배터리가 다 방전되기 전에 네. 주간에 네. 해서 이번에 터뜨리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저 얼마나 이 모사드 요원들이 치밀했겠다. 그러니까 저게 전교 1등 그룹이라면 헤즈볼라 애들은 반에서 70등, 전교 석차 500등 한 애들이야. 상대가 안 되는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군요. 그리고 이스라엘 애들은요. 저기 뭐야. 달리오트라는 그 부사관 제도가 있어요. 네. 그래갖고 쟤네들이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네. 가장 공부 잘하고 체력이 뛰어나고 네. 이런 애들을 뽑아요. 네. 네. 근데 걔네들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네. 군대부터 가서 우리나라 특전사 과정 있죠. 예. 공수훈련, 해양 침투 졸업을 훈련.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가장 체력 좋을 때. 아. 그리고 우리 해군의 우리 특수전 UDT-C이 네네네. 하는 그런 훈련 플러스 알파로 사막에서 네. 한 달씩 50일씩 막 이렇게 견디는 그런 그 지옥 훈련을 다 겪어내요. 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군에서 네. 리더십을 배우고 각종 전천후 육해공 어디서든지 침투가 가능하고 네. 작전 수행이 가능한 애들로 만들고 네. 그 가운데서 가장 극상의 애들을 모사드로 보내. 응? 그렇기 때문에 모사드 애들은 누구나 외국을 기본적으로 3개, 4개씩은 다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과 쪽에 특기가 있는 사람들은 회사를 창업하게 하고 네. 그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해서 특허 비용만 1년에 수십조 달러씩 벌어들이는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미국 내에는 IPA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AIPAC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A는 아메리카, I는 이스라엘, 네. 그다음에 A는 Administration,
그다음에 Public Administration Committee야. 그러니까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네. 걔네들은 미국 전역에 50개 주에 산재 있으면서 공화당, 민주당 다 지원해줘. 발을 다 걸쳐놓고. 자, 누가 영향이 있느냐? 당선되는 놈이 영향이 있다. 이거.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다 지원해줘. 네네. 자, 그렇게 해서 저렇게. 그렇게 돈이 있다 보니까 네네. 이거는 미국을 도미네이트하고 있어. 미국 상하 양원을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다 예.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딥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딥스. 젤렌스키한테 네네. 막 돈이 막 수억만금이 넘어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또 젤렌스키는 형 고마워. 그러면서 딱 세탁해가지고 네. 다시 민주당으로 백해주고. 예. 이런 식의 그런 지금 얘기들이 장사를 하고 있죠.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 애들이 하는 짓을 보면 네. 끔찍할 정도야, 진짜. 예. 저도 사실 삐삐 보고 조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게 되는 거는요. 네네. 이스라엘은 지금 산업과학기술이 발달돼 있죠. 네. 그만큼 산업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우대한다는 얘기야. 음. 대한민국처럼 네네. ADD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을 무시하고 또 AI 분야의 우리 과학자들을 무시해서 네. 이런 사람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중국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요. 큰일 사실 나죠. 정보사나 국정원에서 네. 명단 유출해서 적들의 손에 넘어간 것보다 더 위험한 게 그렇죠.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 사람이. 예.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끝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딴소리 할 거 없어요. 뭐 네. AI 산업이 우리가 중심이다. 이런 네. 얘기하지만 국방 산업이 아무리 발전해서 좋은 무기 나오면 뭐합니까? 그 무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우수한 인재가 없으면 네. 그건 네. 전부 다 고철덩어리 지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네. 과학기술의 R&D 쪽에도 거의 무자비할 정도로 투자를 해야 네.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예, 예. 우리 저 카이스트나 네. 포항공대, 뭐 서울공대 이런 그 우수한 자원들이 아우 저 지원 좀 그만해줘. 이제 됐어. 이런 말이 나올 정도까지 지원해줘야 돼. 네. 그걸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박정희? 앤드? 이승만? 그렇지. 그러니까 53년도 7월 달에 휴전되고 나서 근 8년 동안을 갖다가 전쟁 복구 작업을 하는데 네.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어려운 살림살이에 문맹률을 80%를 갖다가 그분이 60년도에 나가실 때는 20%로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 네. 군인, 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유럽으로 미국으로 네. 다 국비학을 보내고. 보냅니다. 예. 그 교육비에 네. 교육 공작 사업에 음. 돈을 쓴 거야. 네. 어떻게? 많이. 그다음에 좀 더 많이. 네. 제가 말하는 공작의 5단계랑 똑같죠? 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민주화 투쟁의 1세대 원로이시기도 하지만 네, 네. 제가 볼 때는 대미 공작관의 1호 공작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미국의 등을 치고 네, 네. 얼르고 달래면서 네. 미국의 돈을 빼왔던 그렇죠. 불세출의 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렇게 훌륭한 공작관이 어디가 있어? 네. 예. 그래서 지금 공작하는 티도 안 내면서. 예, 예. 그런 이런 지금 미국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네. 펼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 네. 그 유대인들을 네. 지금 등에 져서 예. 지금 김정은이 최근에 뭐 이거 잠을 못 잔다. 네. 또는 예. 또 옆에 기사도 네. 보면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네. 경호원들을 네. 상당히 그 과잉 경호랄까요? 네. 그렇게 뭐 벌써 방아쇠 손가락까지 걸고 네. 저런 좀 신변의 위협을 의식을 한 건지 저런 모습까지 연출이 되고 아마 있는데 저게 예. 저기 아마 뭔 얘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뭔 얘기가? 어. 어디선지 모르겠는데 네네. 어디선지 모르겠는데 김정은이의 목숨을 노리는 데가 많다. 네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 김정남이 죽었지만 네네. 정남이가 냉기관 아들 네. 신정이랑 같이 아마 중국에 있을 거예요. 네. 중국 안전부가 극진하게 보호해주고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너무 경거망동을 하고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쪽으로 붙으니까 네. 이제 중국 애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야, 과거에 우리가 27살짜리 원세기를 보내서 조선만대를 통치하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만대로 떡주무르지 했는데 네. 야, 이제 와가지고 저 김정은이 저 갓나 저거론 자식 하나 우리가 통솔을 못한다. 컨트롤 이게 못한다. 중국 공산당이 최민식이겠냐. 네. 야, 차제 말이야. 우리 이번에 드라마 하나 찍을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게 네. 아마 국가안전부의 요원들이 그 작업을 할 거라고는 보고 또 그거를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법으로 네. 그 30년대 때 와서 네. 몇 세대 살고 있는 네. 네. 검정머리 유태인들. 검은 머리 유태인들도
저 중국의 저 중부지방 정주백 네, 네. 개봉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카이펑. 예. 그 카이펑 10개자거든요. 그 네, 개자가. 그 카이펑 개봉에 가서 네.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란과 짝짝꿍해서 이스라엘을 협박 네. 공갈치고 있는 북한을 네. 이번엔 아마 날려보내야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의 살인 전담반 키돈 그 KIDO에 정도까지 예. 움직일 수 예. 있는 왜냐면 상황인 껌정머리 유태인 중에서도 선발이 돼서 그렇게 키동 훈련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우리 마장동에 가면 그 발골 작업하는 사람들 네.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네, 아저씨들 예? 네. 등뼈와 네. 살코기를 착착착착 해가면서 예. 뼈를 발리는데 키도는 그런 훈련도 한다고 내가 들었어요. 와. 왜냐 예. 등, 목, 경추부터 네, 네. 흉추, 요추로 내려가면서 네. 어떤 척추마디에다 찔러서 맷도 각도로 비틀어야 네. 얼마나 정도의 깊이에서 네. 바로 한 칼에 죽는다. 바로 즉사한다. 이거를 네. 돼지를 놓고 돼지고기를 놓고 그 아. 실습을 한다 그러더라고. 아. 우리 의대생들 네. 시신 갖고 실습하는 그런 거 것처럼. 하듯이. 예. 그렇기 때문에 키돈이 들어가면 네, 네. 끝장나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김정은이 잠 못 자는 이유가 또 있어. 2015년도에는 네. 보이성에서 김정을 죽이려다 불발냈어. 네. 왜 그랬냐? 국정원에 있는 간첩이 아. 알려줬어. 항상 내부의 적들이 문제가. 근데 2019년도 되니까 네. 이번에는 네. 외부에 돈 벌러 나갔던 놈들이 네. 서방 세계에 포섭이 돼가지고 네, 네. 돈도 보내고 이 추적 장치가 달린 스마트 기기도 보내고 하는 게 들통이 났어. 예. 호위사령부가 초토화가 돼갖고 지혜비 김정일이 때도 충성했던 윤정린 호위사령관이 네. 총살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그래서 지금 정은 입장에서는 네. 보위성도 못 믿어. 그렇겠네요. 호위총도 정말. 그러니까 호위사령부도 못 믿어. 네. 자 믿을 거는 974인데 네. 근접 병원들 네. 얘들이 다 974 애들이야. 아, 저렇게 좀 어. 장신에 약간 예. 그 북한 애들 다 총을 자기 들고 등치들이 있는.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쟤네들이 네. 한 가지 단점은 있어. 핵심 계층 애들은 없어. 아, 그럼 언제든지 목숨 동요 버릴. 계층이나 저 밑에 한심한 계층, 즉 적대 계층에서 네. 뽑아 올리는데 아. 쟤네들은 대신에 저걸 하고 나가잖아. 네. 그러면 신분이 바뀌어. 아.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자기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바꾸기 위해서. 죽음을 다해서 충성을 하는 아. 거야. 자, 그런데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4 부대 여러분, 네. 여러분들의 총성 한 방은 네. 조선 북조선 인민들의 전체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 살찐애 있죠? 살이 올라서 잡아놓으면 발골하면 살코기가 많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저 돼지를 잡자고. 야. 돼지를 잡아서 네. 창자는 순대를 만들고 네. 허파, 간 아유, 이런 무서워라. 것들은 내장으로 삶고 아. 그다음에 귀때기랑 포함한 머리는 머릿고기로 하고 네. 왜 돼지를 잡으면 그렇게 우리가 처리를 하잖아. 그렇게 하죠. 예. 그러니까 돼지 머리 눌린 고기 그다음에 각종 내장 삶은 네. 부위 무섭고. 거기다가 창자는 순대로 네. 저기 그 선지 많이 넣어서 네, 네. 그렇게 하면은 맛난 돼지 삼합 요리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예, 예. 우리가 지금 이거를 제가 지금 가상의 시나리오를 썼지만은요. 네, 네. 실질적으로 국정원에 있는 공작관 우리 후배님들이 미국하고 조인을 해야 돼. 어? 근데 네. 또 블라블라 영어가 안 되는 놈들이 또 있겠지. 미치겠어, 내. 아, 요새도 근데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네. 내가 그 국정원 생활을 하면서 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 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선발하려고 그러면 네. 없어. 아, 그러니까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힘드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보다도 네, 네, 네. 아니면은 일단 그렇게 정제되고 네, 네. 능력을 갖춘 애들이 네. 막상 필요해서 찾으면 없어. 그러고 예. 찾아보면 네. 그런 놈들은 한 20년 채우고 나가버려. 아이씨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저런 이렇게 못하겠다. 저 간신 새끼들 때문에 난 진급할 때 돈 안 바칠래. 네. 이러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육사 나와서 오고 갈 데 없는 뿌럭 하는 애들이나 해갖고 이제 국장하고 차장하고 그런 짓을 네. 하지. 원장하는 것도 제일 많았지 육사가. 네. 예.
그래서 원장님이 네, 오늘 정말 그 이제 공작관으로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또 이제 지금 곧 이제 나올 건데 네. 그 황장혁 망명 사건에 대해서 예, 예. 한번 다시 다뤄보려고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요. 그러던 중에 네. 네. 저걸 발견을 원장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게 이제 네. 97년도 MBC 기사인 거죠. 예. 네. 제가 저게 97년도 2월 13일 네네네. 북경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네. 우리 동료들을 피신시키게 하고 예. 그리고 제가 대신 이제 공항에서 찍혔던 그러니까 동료들 탑승하라고 예. 시간을 벌어주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생각을 갖고 저기서 일부러 서성였어요. 네. 일부러 서성이면서 네. 사람들한테 네. 일부러 제 모습을 노출시켰죠. 네. 그러니까 이미 제가 공항에 도착해서 네. 그때 결혼한 지 한 6개월밖에 안 됐을 때인데 네네. 내가 이번에 집에 못 돌아가겠다. 그런 생각을 네. 정말 아무래도 갖고 옥합 단자 속에 가루가 돼서 내가 네. 돌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네. 이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네. 죽겠다고 생각하니까 네. 까짓거 겁도 안 나고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냐. 네. 벌써 반응이 지금 뜨겁습니다. 머리숱 풍성했군요 이러면서 간지나시네요 이러는데. 머리수가 풍성했으니까 제가 장가도 갔죠. 지금 같은 모습이면 결혼했겠습니까? 네. 근데 저도 네. 대체 뉴스 어디서 나온 걸까 이러면서 계속 찾아봤는데 저거 보고서 딱 똑같다. 저거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당시 지금 유튜브 채널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KBS, MBC, SBS 3개 방송사에서 저때 아주 완전 당시에 대문짝만하게 황장엽 사건으로 자료화면 쓸 수 있는 저 사진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내셔널리 유명해졌어요. 얼굴을 알리게 되는. 그러니까 미국에 가 있던 우리 또 일가 친척들이 노인네들이 또 걱정이 되셔서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그 왜 우리 손주가 거기 왜 나왔냐? 걔가 뭐 하는 애냐? 도대체 걔가 왜 나왔냐, 애미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 답변할 정도로. 수도 없고. 그래서 참 난처했는데 정말. 아마 저 장면 봤던 우리 장모님 그랬겠지. 놀랐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유복자 태어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정말 그런 당시 이제 생각까지. 우리를 죽이러 온 북한의 뭐 특수 용사들이 뭐 400명이다 500명이다 그런 기사도 그랬으니까. 나왔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모님은 무척 걱정하셨을 텐데. 제가 지금 살아 돌아와서 아직도 있습니다, 장모님. 그래서 조만간 또 여러 편으로 해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제가 그 황장엽 사건 관련해서 말씀해드릴 수 있는 부분 얘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전을 실행할 때 있었던 그런 얘기는 우리가 노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저 방송에 찍힌 거 그다음에 이제 저렇게 찍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 외교부 직원들과의 해프닝들 그리고 실제로 그 황장엽 선생을 송환하기 위한 저 지금 정종욱 당시 주중대사와 권영애 양기부장이 저기에 지금 왼쪽에 머리 희끗희끗한 게 정종욱 경남고등학교 서울대유교학과 저쪽 사람은 우리 고향 사람인데 사람이 왜 저런가 몰라. 경주 사람들 저런 사람 없거든. 그런데 저분은 경주가 고향인데도 꼭 저기 목포 사람 같아. 그건 이유가 뭘까요? 뭐 혹시 선대가 김영삼이처럼 함경도 있었던 그 전라도 후손들이 내려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그 권영애 전 안기부장이시고. 그렇죠. 저분도 저 때는 좀 젊었네. 왜냐면 저 때 나이가 지금 나보다 어린 나이니까 그래. 진짜요? 그럼. 와, 근데 그때 벌써 부장하고 60이 되기 전에 안기부장을 했다고. 국방장 한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빠다치를 잘하고 신음소리를 잘하려면 저렇게 출세를 하는 거라고. 그 한자로 좀 유식하게 말하면 교원 영색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저기도 나와 있네. 자 그런데 저 사진 나성의 얘긴데 아니 중국 외교부랑 우리나라에서 온 사람들하고 저 황 선생님을 호송하기 위한 그 회담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등소평이가 죽으면서 맞습니다. 그때 다 그런 국장 기사도 기간이 길어졌어요. 그러면 협상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
우리 학교 같은 과 출신의 선배가 네. 당시 외교부장과 특별부장을 하면서 네. 같은 비행기 타고 같은 날 갔다고. 그런데 예, 예. 또 저 협상장에 오신 거야. 그 선배님이. 예.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들어봤어. 네. 어떻게 얘기를 하나. 네. 그런데 가슴이 터져. 아, 중국어로 뭔가 얘기를 하는데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你想说什么就说什么吧. 너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걸 네. 그대로 얘기를 한번 해봐. 이런 얘기야. 네, 네. 그리고 어떤 그 diplomatic 그 reconciliation인가 그걸 갖다 해야 돼요. 네, 네. 그런데 그걸 못 하니까 네. 큰 일이 됐었죠. 아, 그런 에피소드도 또 있었고. 음. 예, 그래서 조만간 또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재밌는 네. 에피소드로 네. 네. 저희 비밀 공작소는 계속 하면서 네. 예, 조만간 또 찾아뵐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예, 네. 영상으로. 네. 그래서 오늘도 긴 시간 네. 또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뵐까요? 예, 다음 네, 주에 그렇게 하시죠. 예, 네. 다음 주에 한번 뵙겠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